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어젯밤 9시부터 진행이 됐던 민간인 최초의 우주여행 회사를 표방했던 버진 갤럭틱의 테스트 비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 탑승을 해서 다녀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저거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저렇게 비행기에 우주선을 달고 13.6km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기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추진력을 딱 받아가지고 무려 88.5km 지구와 우주의 경계까지 딱 올라가서 거기에서 약 4분 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우주 여행 상품이요, 민간인을 위한. 자, 그래서 이번 테스트에는 조종사 2명 당연히 들어가고 훈련 조교랑 엔지니어 등 직원 3명, 그리고 브랜슨 회장 이렇게 6명이 탑승을 했었고, 자, 이륙 후에 1시간 30분 만에 지구로 착륙했다고 합니다. 자, 우주복도 간편하고 일단 헬멧도 안 쓰잖아요. 저러고 깨르르 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건데, 야, 이거 돈만 있으면 한번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몇몇 내용들 또 살펴보자면은, 자, 이 버진 갤럭틱이 오래됐어요. 설립된 지는 벌써 2004년부터. 왜냐면 최초의 민간인 우주 여행 회사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뭐 몇 년에 된다, 몇 년에 된다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탑승할 정도로 안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인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죠. 무려 1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미난 점은 저기에 탑승한 리처드 브랜슨 이 회장이 만 70세세요. 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만 70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주 여행 비용은 이게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거의 3억 정도 듭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니까. 그런데 뭐 예약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예약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스티븐 호킹 박사도 사실 예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꿈을 못 이룬 거죠. 살아생전 우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순탄치 않았어요. 2014년에는 이 테스트 비행기가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타 있던 조종사가 사망을 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민간인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리더,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누구인가? 자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억만장자라고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한 분이에요. 한국이랑 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세계적인 기업가고요. 영국 버진 그룹의 회장이자 1950년 영국 출생인 분이세요.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 저는 이분의 광팬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아는 회장님의 모습 자체도 아니고요. 자, 시작부터 다릅니다.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도 중퇴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퇴를 하고 16세에 학생 잡지 스튜던트를 창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소년 때부터 사업가 기질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명인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학생이 꽤나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19살에 레코드샵, 버진 레코드라는 걸 창업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락앤롤 같은 게 너무나 유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코드 가게를 오픈을 하고 어린 사람들끼리. 그런 다음에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서 녹음 사업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버진이란 이름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분이 벌써 26살에 네커섬, 섬 하나를 구입해서 섬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섬에서 막 거북이들이랑 이런 생명체들이랑 보내는데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정말 팔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생뚱맞게 레코드샵으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32살에 항공사 버진 아틀랜틱을 창업해요. 저가 항공 사업을, 아니 그냥 음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걸 시작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야, 이 서비스가 왜 있다구냐? 내가 하면 차라리 훨씬 잘하겠다라는 그 객기를 가지고 중고 비행기 하나를 사가지고 시작하면서 이게 성공을 하며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죠. 그 이후에 약 400개 이상의 창업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레코드 샵을 하다가 항공기까지 성공을 시켰는데 그거 다른 거에 적용해서 내가 실패하겠냐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이제 최초의 민간인 우주여행 회사 버진 갤럭틱을 2004년에 창업을 한 것이고, 또 재미난 점이 이 사람의 도전 정신을 알 수 있는 측면인데 기네스 기록이 7개예요. 가장 위험했던 도전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저 열기구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이 이 사람 책을 읽으면 나오는데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거예요. 이걸 왜 했냐면은 그 버진 아틀레틱 항공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짓까지 해서 홍보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워낙에 도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아이콘적인 특성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카이트 서핑, 연 매달고 이렇게 서핑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매달고 서핑한 도전 기록까지 있습니다. 기네스에. 이거 기록 세운 게 63세였어요. 63세. 자, 그리고 이 버진 그룹. 이 그룹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왜 그룹 이름이 버진이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뭐 처녀 그래서 다소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버진 레코드라는 음반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저기 가운데에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음반이 발매가 됐던 게 뭐냐면은 락앤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섹스 피스톨즈의 음반 역시도 버진에서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공을 이제 딱 발판 삼아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400개 이상이 창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우리는 모두 초짜 버진이니까 그룹 이름이 버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웨딩 회사라든지 저가 알뜰폰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전에 하기도 했어요. 제가 50살이 될 때까지도 순이익과 총수익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매우 재미난 이사회가 있는데 그들이 수치들을 이야기해 줄 때 저는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물었죠.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저를 밖으로 따로 불러내서 흰 종이에 연필과 바닷속에 있는 그물을 그리더군요. 그러더니 그가 리처드,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올해의 순이익이에요. 그리고 그물 밖에 있는 나머지들은 총수익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끊고 생각했습니다. 젠장, 저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번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5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경영 전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꿈을 꾸고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은 좋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겼냐? 학창 시절에. 왜냐면 난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늘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자신의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괴짜 CEO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알아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웨딩 사업 홍보하려고. 자, 왜 스트립 댄스를 추고 있을까요? 가격의 거품을 뺐다라는 그 휴대폰 사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립 댄스를 추고 있는 거고, 폴먼티 같은 건 뉴욕 한복판에 탱크를 몰고 나와가지고 코카콜라 벽을 딱 무너뜨립니다. 왜냐면 콜라 사업을 했거든요. 코카콜라 이겨보겠다고.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사업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이미지, 버진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에어 아시아나 그 사장이랑 내기했다가 져가지고 저렇게 여장하고 그 대서양 사업할 때, 항공기 사업할 때 저렇게 자기가 스튜어디스처럼 여자처럼 꾸미고 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노선이 취향이 될 때 그 항공기 안에서 클럽 파티를 연다든지 이 사람은 달라요. 뿌리 자체가 그런 버진 레코드라는, 그리고 섹스 피스톨즈와 같은 락앤롤 분위기가 여전히 이 회사 안에 묻어 있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이런 기행을 하는 이유, 정말로 또라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버진 아틀랜틱 그 항공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영국 항공 마케팅 예산과 싸울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영국 항공이라는 국적 회사와 이 사람이 그냥 젊은 사람이 비행기 한 대 빌려가지고 시작한 회사랑 싸움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당시 저의 멘토셨던 프레디 레이커 경께서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주셨죠. 당신 자신을 이용하세요. 당신을 재미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대서양 횡단을 열기구 타고 하면서까지 주목을 끌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신문 일면에 다 실리게 되니까.
돈을 획기적으로 아끼면서 사업을 홍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진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문화적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그런 내용들을 리처드 브랜슨 블로그에 아주 상세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적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분을 배우고 싶어서 2014년에서 15년 거의 한 100일 동안 이 사람의 블로그를 매일 하나씩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해서 이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제가 계속 영향받으려고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 놓은 블로그 가시면은 상당히 재미난 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버진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휴가를 갖게 하는 이유, 휴가 쓸 때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 유연 근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딸이 넷플릭스의 그 휴가 제도에 대한 기사를 읽고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휴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버진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걸 보고서 딱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버진스러움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도전적이고 꼰대적이지 않고 자유롭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버진스러움처럼 기업 문화를 갖고 가고 있는 곳이 배달의 민족, 배민스러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참고로 김봉진 대표님도 버진 이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의 팬이세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나중에 마지막쯤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한 우주 산업을 시작하게 됐느냐? 무려 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제가 2015년에 번역해서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Line 3, and it's... Who's that on line 3? Shihan. Off you go. Hello. Hi. Have you ever thought about going into space, Richard? I'd love to go into space, as I think pretty well everybody watching this show would love to go to space. I mean, when you see those magnificent pictures of in space and the incredible views, I think there could be nothing nicer. So, if you're building a spacecraft, I'd love to come with you on it. 88년부터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꾸준히 그런 꿈을 키워가지고 이제 성공 단계에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블로그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우주 여행을 가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경계를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의 지구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우주 개척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나아갈 길을 개척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은 버진 오빗이라고 해가지고 위성 사업을 또 시작을 했죠. 저렇게 항공기에 로켓을 달아가지고 띄어 올린 다음에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래서 7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같은 사업을 이 사람이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우주여행 성공 기념으로 리처드 브랜슨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정말 멋진 기업가이자 그 이전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저는 팬이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도 리처드 브랜슨이랑 좀 비슷하죠. 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를 느끼는 일에 즐겁게 미치다 보니 성공과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 일과 인생에 온 힘을 쏟고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라. 그러면 그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나도 힘드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철학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질 때가 바로 이를 바꿔야 할 시기다. 불행하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자,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젊은 놈이 그것도 못 버텨서 어떡하냐, 참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철학을 믿고 여전히 이분의 철학대로 살아가고 있는 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버진 갤럭틱 성공하면서 우주 상공에서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들려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To all you kids down there,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To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Hey!